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4월달 들어서는 이제 맥점 주간이 될 듯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그 이토마토 2시에 앞으로 이제 매주 2시에 생방송으로 미스터 마켓이란 프로에 일단 출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일단 맥점 주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그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낮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 뭐 뚜껑 열어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난주까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예상치를 많이 하회했지 않습니까? 그죠? 50 미만이고 3개월 연속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제조업 지수도 지금 전월 대비해서 3월 달이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감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물론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안 좋게 나와서 주말에 발표한 전체 실업률은 다행히 전월 대비 좀 낮게 나왔는데, 세부 사항을 보게 되면 고용이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는 그렇게 견조하지가 않고 고용도 약간 둔화가 되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두려감 우려가 생기고, 반대로 또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니까 물가가 좀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또 안도감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감하고, 그 다음에 물가 하락 안도감, 인플레이션 하락 안도감,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저울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하고 이제 국채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상반되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국채 는 안전자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난번에 뭐 SVB, 미국의 지역은행 파산 뭐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1월달, 2월달 저점을 지난주에 이탈했어요. 이탈하고, 반대로 이제 국채 가격은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그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 우려감을 시장에서는 더 앞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 하락보다도 이제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가운데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금 앞서고 있는 가운데서 내일 모레 발표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서 또 얘마저도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단기 또 이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12일 날 수요일 날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요거까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두 종목만 거래 대금 자체가 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코스닥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10조 원 조금 넘게 한 12조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두 종목이 지금 전체 거래 대금 대비해서 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니, 그만큼 개인들의 그 화력이 그 두 종목에 다 지금 쏠리고 있다.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거래 회전율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2018년도죠. 2018년도, 예, 요때는 이제 그 코로나 때고요. 일시적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주저앉았고, 지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5년 저항 라인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가 뭔가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이번 주에 그 2차 전지도 오늘도 물론 이제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만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좀 터지지 않겠나. 그 이후에 소멸된다 그러면 거래 해준이 소멸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거래소는 괜찮아요. 거래소는 괜찮은데 크게 우려 안 합니다. 네, 개인분들이 이제 신용을 크게 안 썼어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지난주 기준했을 때 신용 증가,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거래소를 앞질렀습니다. 코스닥 신용이. 예, 그래서 지난주 말까지 만약에 따진다라면은 지금 10조 원 가까이 신용이 예, 거의 찼을 겁니다. 그죠? 거래소보다도 지금 코스닥이 한 5, 6천억 정도 더 많아요. 저 역시도 여기서 이제 조금 신용 매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 2차 전지를 필터해 가지고 바로 지금 끌어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올려버린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신용 10조 원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상당히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아마 나왔었고 기술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꺾이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작년 6월 달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한 저항선입니다. 10조 원 정도가.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추세선 상단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용이 전혀 안 늘었어요. 1분기에. 코스닥 쪽으로만 화력이 집중이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신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지금 아마 심리적으로는 2차 전지 이제 뭐 에코프로 비에 막 따라 붙으려고 하시는 개인들은 많이 생길 겁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어차피 이제 뭐 저점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뭐 좀 더 가더라도 다른 종목군들로 이제 수급이 좀 분산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 종목에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수익을 좀 창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시장을 조금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잠깐 보시면요, 지금 상당히 지금 철저하게 시장이 지금 차별화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소는 외인들이 삼성전자만 계속 지금 매수하면서 예,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 끌어올리고 하이닉스 가지고 끌어올리고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죠? 이 두 종목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오늘 뭐 지수는 신고가 다시 이제 연중 신고가 나왔습니다. 거래소도 이제 2,500 돌파를 했고 근데 전체 하락 종목수가 상승보다도 지금 월등히 많죠. 특히 이제 2시에는요 하락 종목수 710개고 거래소 같은 경우 상승이 200개가 안 됐어요. 종가 이제 조금 하락이 좀 줄고 상승이 조금 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75%, 한 76%가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 장세였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었고, 예,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 10분 정도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아마 거래가 성립되는 전체 종목수가 1,500개 조금 넘거든요. 그 중에 1,300개가 하락이 나오고 상승은 239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만큼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이번 주 중반 지나가서는 뭔가 조금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요거까지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원래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수급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동안을 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저는 그 데이터를 참고를 해가지고 시향이라든지 종목 접근하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수급은 저도 이제 주식 뭐 20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처음 봤습니다. 최근 같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최근 같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장은 아마 기관 외인들도 거의 뭐 경험을 못 해봤을 겁니다. 예,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저도 이제 뭐 경험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 코스닥 대형 지수인데 보통 보면은 여기에 121선이에요. 121선. 그다음에 피보나치 61.8. 예? 121선 이렇게 하향이잖아요. 하향이고 61.8이면 여기 엄청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엄청. 네, 여기서는 무조건 한번 얻어맞고 떨어집니다. 안 밀려도 최소한 2, 3주 정도 이렇게 쉬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론 2차 전지 종목 위주로 지금 끌고 올라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에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올려버렸죠. 예?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예, 그것도 대형 지수가, 예? 뭐 소형 지수도 아니고 대형 지수가. 소형 지수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보면 여기 이제 마지막 저항선이에요. 78.6이에요. 피보나치. 그러니까 이 고점,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 11월 달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 찍고 나서 되돌림 반등이 거의 78.6%다. 물론 중형주하고 코스닥의 소형주는 움직인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번 주에 이것까지 돌파를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워낙에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예상과 달리. 근데 여기서는 최소한 여기서는 더 간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보유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다른 종목 들어가서, 예, 좀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가 코스닥 대형주가 특히나 피보나치 마지막 저항선인 78.6% 구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 여기서 살짝 윗꼬리가 나온 거죠. 예? 예, 여기서 살짝 지금 윗꼬리가 나온 거예요. 장중에 돌파했다가 윗꼬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오른쪽에 종합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61.8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지수가 끌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코스닥 종합지수는 지금 121선, 120주선 저항입니다. 이 주봉입니다. 그러면서 61.8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이번 주에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대형 지수가 많이 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코스닥 종합 지수가 좀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체크하시고, 예, 여기서는 더 간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매수 자리다 그런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두 번째 큰 규모의 역대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게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팬데믹 때죠. 팬데믹 때. 예, 팬데믹 때 그때가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날. 예, 7월 28일 날 외국인들 역대 최대 매수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가 1,586만 주.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개인들이 1,8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7월 달부터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가진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예, 박스를 유지하다가, 예, 11월 초부터 내일리가 나오면서, 예, 외인들이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불과 한 5개월 만에 100% 올랐습니다. 100%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1월 11일 날 여기서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고, 개인들이 아마 여기서 1,800만 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요때까지는 이제 매수를 가장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고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물량이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23년이네요. 그죠? 예. 날짜를 4월 07일. 예,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2020년도 7월달 이후에 두 번째로 역대 두 번째 큰 물량을 매수해서 1,353만 주. 지난주 금요일 날 개인들은 이제 지겨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1,500만 주 넘게 매도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400만 주 넘게 매도하면서 이틀 동안 거의 한 2,000만 주 가까이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외인들은 뭐 괜히 매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미 이제 작년 그 9월 달부터 한 6개월 가까이 지금 박스권 행보를 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밑으로 뭐 크게 밀지는 않고, 예, 지금 한 6만 2천 원, 6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하게 되면 또 최대 또 수혜주는 누굽니까?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반기까지 보시고 분할로 좀 모아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때죠. 이때 삼성전자가 7월 28일 날 역대 최대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3개월 박스가 행보하고 나서 100% 올렸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째 개인들은 지금 계속 매도하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월달 고점 찍고 나서 사실은
올해 그 언제죠? 그 3월 달에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찌글찌글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N자형 패턴. 예. 또 금액이 작으신 분들도 이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1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대형주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소 같은 경우도 또 그런 효과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동안 찌글찌글했던 그런 그 대표 종목군들, 예, 그런 종목군들을 또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하이닉스 더불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수를 끌고 올라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수도 종합 지수도 오늘 이제 2,500선을 완전히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늘림을 주더라도 크게 뭐 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또 이제 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시장 영향에 의해서. 그러나 예,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 그러면 전체 종합지수 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예, 삼성전자 매수 관심 내지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삼성전자 주가 전체 지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난 3월 달에 발표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부터는 전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재고 감소로 몇 개월 후에는 수요 공급이 개선된다. 이게 이제 2월까지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반도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 아니면 이번 달에 이제 완전히 재고가 이제 피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은 상당히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이미 이제 시장이 이제 반영됐고 예 영업이익이 뭐 예상이 1조 원인데 6천억밖에 안 나왔죠. 작년 같은 경우는 14조 원이 나왔었거든요. 매출액은 크게 이제 감소 안 했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 재고 자산 그 삼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미 지금 생산량 감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감산한다라고. 오늘 그 증권사에서도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에서 감산하게 되면 삼성의 주가는 8만원, 9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전망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클린 확보에 의한 인프라 투자 지속. 그 다음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R&D 투자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 다음 이제 그 외에 뭐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뭐 반도체, 장비, 소재, 소부장이 또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선발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2차 전지를 이미 이제 저점에 매수 못 하시고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봐서는 뭐 더 간다 하더라도 그냥 보내주는 자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걔네들이 꺾인다 그러면 이제 자금 분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있는 다른 종목에서도 그 이상이 아마 수익이 나올 겁니다. 새롭게 이제 시작 테마가 한다 그러면은 뭐 업종도 마찬가지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그 외에 이제 그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월달까지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좀 놔두시면 이제 2차 전기가 조금 이제 수급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들 종목군들로 자금 이동할 수 하면서 주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인내를 그 하시는 전략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